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내부에 구멍을 가진 그린 정리에 대해서 해볼 것인데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소 함수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 복소 함수론을 배울 적에 제일로 핵심이 되는 정리가 코시 정리거든요. 거기에서 그린 정리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영어로 심플 커브, 우리 한국말로는 단순 곡선이거든요. 이것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 곡선을 심플 커브라고 해요. 클로스드 커브는 닫힌 곡선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 곡선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은 심플 커브이고 어떤 것은 클로스드 커브인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커브, 이것은 시점이 여기이고 종점이 여기이고 이렇게 해서 쫙 이어진 곡선이네요. 심플 커브인가 아닌가, 서로 이 곡선은 교차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 커브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지 않죠. 시점은 여기인데 종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고로 1번은 성립한데 2번은 성립하지 않아. 그 다음 이 곡선 같은 경우는 이쪽이 시점 잡아서 출발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출발한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스드 커브, 즉 닫힌 곡선 맞긴 맞습니다. 또한 얘가 이렇게 가면서 자기 자신하고 서로 겹치지 않잖아요. 시점, 종점을 빼고 도중에 자기 자신과 서로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심플 커브 맞습니다. 고로 첫 번째 것도 맞고 두 번째 것도 맞다. 그런데 심플 커브이면서도 클로스드 커브가 되어지는 이러한 영역이 있죠. 이 내부 영역. 이것을 심플 커넥티드 리전 이렇게 표현을 해 준다거나 또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무엇이? 바로 단순 곡선이면서 닫힌 곡선인 내부 영역을 심플 커넥티드 리전 또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영역이죠. 그리고 또 교재마다 어떤 표시를 사용한 교재도 있냐면은 이러한 심플 클로스드 커브에 대해서 파샬 T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어. 무엇을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 가장자리의 곡선 있죠. 이것을 파샬 T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심플 커브이면서도 클로스드 커브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심플 클로스드 커브, 즉 단순 닫힌 곡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이쪽이 출발점이야. 쭉 가서 여기서 자기 자신과 한번 만났죠. 이 점에서.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돌아왔어. 이것은 닫힌 곡선은 맞죠? 시점과 종점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과 여기서 교차했기 때문에 단순 곡선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번은 아니고 2번은 맞다. 그리고 이러한 곡선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출발점은 여기야. 그래가지고 종점은 여기죠. 그러면 출발점과 종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닫힌 곡선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겹쳤기 때문에 단순 곡선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냐면은 심플 커넥티드 리전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심플 커넥티드 리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플 클로스드 커브에 의하여 닫혀진 내부 영역을 심플 커넥티드 리전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단순 연결 영역. 심플 클로스드 커브를 일일이 적기가 성가시니까 SCC 약자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심플 클로스드 커브는 미소 직사각형으로 분할될 수 있으므로 심플 클로스드 커브에는 그린 정리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이 말에 대해서는 앞 시간 여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야. 즉 말해서 이러한 심플 클로스드 커브 같은 경우는 그린의 정리를 적용을 시키는데 이 내부를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각 직사각형마다 그린의 정리를 적용시켜 보면은 이 심플 클로스드 커브 바운더리에 대한 것만 남게 되어지죠. 무엇이 선적분하는 경우가. 그래서 심플 클로스드 커브에 그린 정리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선적분 인티그랄 해서 파샬 t. 이 파샬 t 같은 경우는 경계의 곡선을 의미한다고 했어. 고로 폐곡선의 경계 곡선에서 pxy의 dx 플러스 qxy의 dy는 인티그랄 두 번 이중적분이야. xy 평면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q를 x로 마이너스 여기 있는 p를 y로 넓이로 중적분 시켜준 것과 같다. 무엇이? 이 바운더리를 거치면서 이렇게 적분을 해 주는 것은 이 바운더리 내부 영역에 대하여 이렇게 중적분 해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린 정리다 그 말이야. 이번 시간의 핵심은 내부에 구멍을 가진 그린 정리를 한번 해보려 그래. 자, 우리가 그린 정리 같은 경우는 심플 클로스드 커브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배웠잖아요. 이게 지금 커브가 두 개가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심플 클로스드 커브 아니야. 심플 클로스드 커브가 되려면은 출발점과 종점이 일치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 겹치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이것은 저가 또 하나의 조건을 집어넣는 거야. 한붓거리기가 가능해야 돼요. 폐곡선은 폐곡선인데 자기 자신과 겹치지 않으면서 한붓거리기가 가능해야 된다. 한붓거리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필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은 연필을 떼지 않고 그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한붓거리기죠. 중학교 3학년 책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갖고 쭉 해서 결국은 연필을 떼지 않고 맨 처음 상태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한붓거리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붓거리기가 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그렸다고 할지라도 이쪽으로 건너 오려면은 반드시 연필을 떼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한붓거리기가 가능한 게 아니야. 비록 외부와 내부 각각 곡선을 따로따로 보면은 심플 클로스드 커브인데 두 곡선이 같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심플 클로스드 커브란 말을 안 해. 왜? 한붓거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곡선 C하고 곡선 C'하고 이 사이에 있는 넓이 있죠. 이 넓이에다가 그린 정리를 적용하겠는가 못 적용하겠는가? 결론만 말하면은 적용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심플 클로스드 커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운데 어떤 구멍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영역에 그린의 정리를 적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약간 엄밀하게 증명해 봅시다. 이것 같은 경우 외부 심플 클로스드 커브가 있고 내부 심플 클로스드 커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내부와 외부 영역을 자잘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은 이 모든 직사각형 각각에 대하여 그린의 정리를 쫙 적용시키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이런 데는 다 서로 적분 결과가 상쇄되어져 버리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뭐만 남아? 외부 가장자리하고 내부 가장자리만 선적분한 경로가 남겠지요. 고로 직사각형에서 그림 정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이러한 가운데 홀을 가진 이 영역에 대해서도 그림의 정리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그림으로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의 핵심은 바깥 심플 클로스드 커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적분을 하는 것이고, 안에 있는 심플 클로스드 커브 C'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적분을 하죠. 그런데 앞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 즉 사람이 걸었을 때 적분하는 영역이 왼쪽에 있게 하는 방향이 양방향이라고 했죠. 고로 바깥 원을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걸어가는 사람의 왼쪽에가 적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이 양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이 곡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아야 도는 사람의 왼쪽에 적분 영역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양방향이란 것은 어느 쪽으로 향하여 진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 양방향이고, 내부에 있는 곡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야 양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그림의 정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영역을 제가 두 가지로 쪼갰어요. 하나는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 쪼갰고, 또 하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쪽 영역을 D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영역을 D2라고 했을 적에 D1 영역에 그림 정리 적용 가능하죠. 왜? 이게 바로 심플 클로스드 커브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D2 영역에 대해서도 그림 정리를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적용하고 여기에다 적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다 합친다고 해봅시다. 딱 합쳐 놓으면은 이쪽과 이쪽이 서로 겹쳐질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 쪼개놨잖아요. 쪼개놔가지고 약간 벌려 놓았잖아요. 여러분들 보기 좋아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선적분을 한번 하고, 밑에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선적분을 한번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야 양방향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야 양방향이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적분한 결과와 여기에서 선적분한 결과를 딱 합쳐 놓으면은 얘와 얘는 서로 겹쳐지는데 선적분한 결과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개에 대해서도 선적분한 결과가 제로가 되어져 버린다. 고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최종 결과는 얘하고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부에다가 면적분으로 계산을 할 적에 그림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D1 영역 있죠. 이쪽 영역에 대하여 그림 정리를 적용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곡선 커브를 C1이라고 잡았어요. 고로 C1에서 PDX 플러스 QDY는 인테그랄 해서 D1 영역에 대해서 이 Q를 X로 편미분하고 마이너스 P를 Y로 편미분해서 이 넓이로 중적분 해준 것과 같다. 그것이 그림 정리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즉 이 C2 커브에 대해서도 선적분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면적분은 밑에 있는 D2가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합쳐 봅시다. 합치면은 이 선적분한 그 결과는 얘와 얘는 서로 상쇄되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남는 것은
이것만 남죠. C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C' 그것만 남지요. 고로 남는 것은 요것들은 상쇄되어져 버리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두 개만 남지요. 고로 C 플러스 C'은 PDX 플러스 QDY, 이것이 좌변 두 개를 합친 것이고, 그리고 우변은 바로 D1 영역과 D2 영역 전체가 무슨 영역입니까? D 영역이죠. 이 D 영역이 이 전체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D 영역에 대해서 Q를 X로 편미분하고 P를 Y로 편미분해 가지고 면적으로 중적분해 준 것과 같다. 고로 심플 클로스드 커브가 아닌 내부에 홀이 있어도 그린의 정리를 적용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린의 정리를 적용을 할 적에는 이 좌변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우변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해준 것이 좋습니다. 왜? 좌변이나 우변이나 그 결과는 같잖아요. 정리니까. 그렇다면은 쉬운 걸로 해준 것이 시험 볼 적에도 빨리 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파샬 T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이 경계선을 의미한다겠어요. 고로 여기에다가 파샬 T 대신에 커브 C 그렇게 적어 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러한 커브가 있다. 지금 이 커브에 대하여 적분하려고 하는 영역은 바로 이쪽이 되어지죠. 이렇게 이 커브에 의하여 둘러싸인 이 적분 영역에 그린의 정리를 적용해 보려고 한다. 즉 말해서 선적분과 면적분이 같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더 간단한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커브 C 있죠. 여기서 C라는 것은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플러스 C4요. 바로 이 커브를 C로 놨습니다. Y의 제곱 dx 플러스 3xy의 dy, 이것을 이 커브에 대하여 선적분 해보고 싶다. 이것이 P가 되어지고 이것이 Q가 되어지죠. 고로 Q를 X로 편미분하면은 3Y가 되어지고 P를 Y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 2Y가 되어지죠. 앞에 마이너스는 공식에 있는 것이고, 고로 이것을 면적으로 선적분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이 그린의 정리인데, 이 그린의 정리를 이러한 상태에다가 적용을 해보라 그 말이야. 좌변부터 계산해 봅시다. 좌변은 이 커브가 C1, C2, C3, C4 4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그랄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플러스 C4 4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들은 이것들이죠. 고로 y의 제곱에 dx 플러스 3xy의 dy 그대로 적어놨어. 그러면은 C1 커브에 대하여 이것을 계산해 봅시다. 이 C1 커브는 이거죠. 즉 반지름이 2인 반원 윗부분이죠. 그것을 매개변수 형태로 나타내 주면은 x는 2 코사인 t, y는 2 사인 t, 그리고 이 t는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0부터서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고로 이것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C1 커브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0부터서 파이죠. 인티그랄. 그리고 y 제곱은 이것을 제곱시키면은 4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dx는 x가 2 코사인 t이기 때문에 dx는 마이너스 2 사인 t의 dt. 그리고 플러스 3 적어주고, 그 다음에 xy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4 코사인 t 사인 t 그렇게 되어지고, dy y가 이것이기 때문에 dy는 2 코사인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코사인 t를 z로 놓게 되어지면은 dz는 마이너스 사인 t의 dt이고, t가 0일 때 z는 1, t가 파이일 때 z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것들을 여기에다 딱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1부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1 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준 것과 같죠. 고로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그렇게 해주는데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서 1 그렇게만 해주고 2배 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최종 계산 결과는 3분의 16이 되어진다. 무엇에 대한 결과가? 여기서 이 선을 따라서 선적분한 결과가 무엇을 선적분했어? 이것을 선적분했어. 그 다음 두 번째 C3 커브에 대해서 계산해 봅시다. C3는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도 반원이기 때문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그렇게 되어지죠. 원을 4개 변수화 할 적에는 x는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 r은 반지름, 여기서 반지름이 1, 고로 이렇게 놓고 이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t가 파이부터 0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들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또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최종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2이다. 그 다음 C2 커브에 대해서 선적분 계산해 봅시다. C2 커브 같은 경우는 X는 X이고 Y는 제로이고 그러죠. C2 커브에 대해서 X는 X이고 Y는 제로이고 Y가 제로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왜 X는 X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강의 클릭해서 보세요. 고로 y가 제로이기 때문에 dy도 당연히 제로이고 x가 x이기 때문에 dx는 d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y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로, 이것도 제로. 그렇기 때문에 선적분은 제로. 마찬가지로 C4 커브에 대해서도, 즉 이 커브에 대해서도 y가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이거 전체가 제로. 그러면은 이 전체 커브에 대한 선적분 값은 이 4개를 다 합쳐주는 거죠. 이 2개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분의 16, 이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최종 전체적인 답은 뭐예요? 3분의 14요. 전체적인 답은 3분의 14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4가 진짜 맞는지 이 우변을 계산해 봄으로써 확인을 해보자. 이 우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y 빼기 2y dy dx죠. 그러면 3y 빼기 2y는 뭐예요? y 해놓고 dy dx나 dx dy나 다 똑같죠. 고로 y dx dy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극좌표로 바꾸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죠. 왜? 이것이 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dx, dy는 직각좌표계에서 면적 요소인데 극좌표에서 면적 요소는 r, dr, d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직각좌표계에서 y는 극좌표에서 r sin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r sin 세타 해서 이것이 우변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중족분하는 이 넓이의 영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r은 1부터서 2까지, 세타는 0부터서 파이까지 그러면 되어지죠. 고로 자 이것이 우변이야. 우변을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r은 1부터서 2까지, 세타는 0부터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y는 r sin 세타 적어주고 dx, dy는 r, dr, d세타, r, dr, d세타. 고로 이것은 중족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중족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3분의 14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을 했었던 것은 심플 클로스드 커브에 대하여 선적분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번 시간의 목표는 뭐예요? 내부의 구멍, 즉 홀을 가진 그린 정리를 응용해 보는 거예요. 고로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그린 정리를 적용을 해보자. 어떤 넓이에 대해서, 빗금치 넓이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하나는 반지름이 2인 원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고로 이 영역에 대하여 이 선적분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해서 y제곱에 dx 플러스 3xy의 dy 그렇게 되어졌죠. 이 선적분을 할 적에 선적분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 선적분을 할 적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좌측 선적분으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우측 중적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간단히 나와버렸죠. 고로 그림 정리를 적용을 할 적에는 좌변이 더 간단할지 우변이 더 간단할지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능력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획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적분 영역에 대하여 이러한 선적분을 계산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적분은 계산하기가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 정리를 사용을 해서 면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겠다. 고로 면적분으로 바꾼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죠. y dx dy, y dx dy. 그런데 이것을 극좌표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아까 이렇게. 다만 이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r은 1부터서 2까지고 세타는 0부터서 2파이죠. 이 세타는 0부터서 2파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중적분을 해주게 되어지면은 답은 0이 나옵니다. 0. 이 결과를 검산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서 위의 도너스에 대해서는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래 도너스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했잖아요. 위의 도너스 결과와 아래 도너스 계산 결과를 합치면은 바로 얘하고 같아져야 되죠. 고로 여러분들이 아래 도너스에 대한 이러한 계산을 해보는 것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의 결과와 이것의 결과를 합친 것이 이것의 결과인 재료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기분이 좋겠지요. 이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